재벌 오너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3차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이번에는 연극인 윤석할 씨 등 문화계, 금융계, 교육계 인사들까지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뜻밖입니다. 놀랐습니다. 우선 이번 취재의 최일선 현장을 담당한 분이세요. 뉴스타파의 최경영 기자를 연결을 해보죠.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명단을 보니까 연극인 윤석화 씨, 남편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이수영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NBIG 대표, 전성용 경동대 총장 이렇게 5명. 저는 사실은 이번에도 재벌가일 줄 알았더니 너무 다양해요, 이번엔. 예, 그렇죠. 문화계 인사.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영화나 연극 배우는 아니었지만 뭐 영화계 인사도 있었고요. 영화 배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수도 있었고 그랬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윤석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아주 유명한 페이퍼 컴퍼니를 아주 우리나라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예, 그렇죠. 과거에도 그 주가 조작 혐의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수배돼 있는 상황이죠. 주가 조작 혐의로 2000년부터 수배가 된 상태인데 이 페이퍼 컴퍼니들은 언제 세운 거예요? 6개는. 그러니까 3개는 그때 당시에 이제 93년 뭐 이럴 때 세웠죠. IMF 전에 세웠다 볼 수 있고요. 예. 나머지 3개는 이제 이분이 수배 도중에 계속 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활동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화 씨는 자신은 상관이 없다. 남편 사업을 돕고자 이름을 빌려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근데 그 여권 번호를 주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패스포드를 이 여권을 복사를 해서 줘야 돼요. 예. 이 다른 이수영 씨나 조원표 씨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 그 명의를 빌려주고 난 다음에 어떤 자기가 또 다른 페이버, 어떤 뭔가를 받았을 가능성, 물론 윤석하 씨 같은 경우는 아내니까 뭐 좀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다른 조 대표도 그렇고 이수영 전무도 그렇고 다 그냥 이름만 빌려줬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건데 지인이어서 그냥 이름 어쩔 수 없이 빌려줬다는 건데 그러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수영 전무나 조원표 씨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 법조팀에서 같이 일했었고요. 기자 출신. 기자들이 홍콩으로 놀러를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김석기 씨 그 당시에 수배 중이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거기에서 페이퍼 컴퍼니 버진 아일랜드라고 말했다는 게 김석기 씨의 주장이거든요. 버진 아일랜드 회사를 세운다는 걸 말했다. 그런데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 이게 김석기 씨의 워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홍콩에 놀러 가서 자기들이 등기사에 이름을 올리게 해줬다. 이거는 말이 됩니까 이게?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이제 교육계 인사 이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대학 총장. 페이퍼 컴퍼니를 4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은 좀 문제가 많죠. 왜냐면요. 이분은 계좌까지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좌까지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보통 이용해서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운영을 합니다. 돈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계좌를 통해서 돈을 빼돌리고 그게 이제 비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로 돈을 쓸 수 있는 계좌를 싱가포르의 파교계 은행 여기에서 계좌를 그냥 개설했어요. 그 계좌 2개가 발견이 돼버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빨리 국세청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의 조사까지 수사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일주일 동안 지금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의 그 비리의 전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검찰 수사를 해보면 이 학교 사학 비리와 연결된 어떤 비자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분과 이분을 낀 그 재단이 말이죠. 상당히 많은 부동산 투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이제 검찰 수사, 국세청 수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 연결하고 있습니다. 취재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지금 일주일 동안 이분은 얼굴조차도 못 보고 해명도 한마디 못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문전박대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해명이든 뭐든 한마디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세요. 아주 힘듭니다. 몸싸움도 있고 뭐 이래서 좀 맞기도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예. 혹시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뭐죠 위협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협박 비슷한 발언, 방송 직전에 보통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거물급들의 위협이 들어오면 좀 위축되지는 않으세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예, 전혀 위축되거나 그런 거는 없고, 단지 이제 개인적으로는 측은지심과 이거를 보도해야 된다라는 그 정의감 사이에서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후속 보도 우리가 주시해서 보기로 하고요.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뉴스타파 최일선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 최경영 기자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국세청장 지낸분을 만나보죠. 사실은 국세청장들이 아무 일 없이 재임기를 마친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이분은 아무 일 없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마친 분입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재벌 오너들에 이어서 문화계, 심지어 교육계 인사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뉴스타파에 의하면 1차 조사 결과 한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세 차례에 걸쳐서 겨우 17명 정도 명단이 발표되었을 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 조세피난처의 가공회사 설립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부유층, 우리 사회 지도층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폭넓게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혹시 정치인이 있을 가능성도 무시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목적은 주로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탈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이제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를 한다든지 불법 송금을 한다든지 또는 불법 정치 자금을 조성할 목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정치인이 배제되었을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순수한 정치인의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의 가공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설령 정치인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본인 실명으로 안 하고 차명으로 하게 되면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명단 발표된 인사들 해명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탈세 목적 아니었다. 사업상 필요했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건데 전 국세청장으로서 이 두 가지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페이퍼 컴퍼니는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서 가공회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주주나 공동이사로 등기한 분들 중에서 가족들은 이제 내용도 모르면서 이름만 빌려준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어떤 식으로 됐든 이거는 탈세, 비자금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럼 보시는 거예요? 유령 회사란 건? 얼마나 이제 탈세 목적으로 활용했느냐, 그건 이제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동기는 거기에서 출발한 거죠. 아니 뭐 해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버진 아일랜드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법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주고받고 사고팔고 할 수 있어서 그렇다, 이런 해명 하던데요. 물론 이제 그 절차나 그 상대방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 조세피난처의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페이퍼 컴퍼니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법상도 페이퍼 컴퍼니를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세피난처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문제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이력을 보면 이게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한 회사들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름만 있는 회사,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우리는 꼬박꼬박 번 만큼 세금 내는데 누군가는 한국에서 번 돈 빼돌려서 탈세를 하기 위한 거라면 그걸 국세청이 잡아내야 되는데, 언론사도 맘먹으니 해내는 일을 국세청은 그동안 뭐 했는가, 안 했는가, 못 했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세청이 그동안 역외 탈세보다는 국내 탈세에 주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역외 탈세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탈세 정보 수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조세 피난처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등기 수수료 수입을 올린다든지 고용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국세청은 결국 빨리빨리 성과가 좀 나야 되는데 역의 탈세를 뒤지다 보면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 이걸 붙잡고 파고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국내 탈세에만 주력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역의 탈세에 대해서 국세청이 방관한 것은 아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크게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 한 거 아니냐 그동안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저는 국세청이 재벌 봐주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재벌들의 경우에는 유명한 법률가랄지 공인회계사들을 동원해서 예. 세무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 탈세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밝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데 이건 국제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죠. 근데 예. 이번에 밝혔지 않습니까? 국제 언론 탐사 언론인 협회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거기에 가공회사를 설립한 것은 뉴스타파의 덕분으로 밝혀졌는데 이분들이 그 자금들을 세금 없이 확보한 것인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갈 길은 상당히 멀다고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예, 이제부터 또 시작이란 말씀이에요. 이제 예, 국세청이 예. 그걸 해야 될 몫인데 예. 실질적인 방책을 좀 여쭙고 싶어요. 해법.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나 이런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도 갖추어야 되고 예. 또 다른 나라하고 조세협약을 체결해서 정보 교환을 강화해야 되고 예. 요즘은 이제 OECD 압력에 의해서 직접 조세 피난처 국가들하고 우리가 정보 교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돼 있나? 한 두 곳밖에 안 돼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발효된 것은 시행되고 있는 것은 두 곳이고 그렇죠.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한 서너 곳 되는데 네.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을 직시해서 예. 구체적인 항목을 물어봐야 통보를 해주지. 예를 들면 너희 나라에 있는 가공회사, 한국인 가공회사를 다 통보해달라 이런 것은 통보를 안 해줍니다. 찾아내지도 못하죠, 그쪽에서. 예, 이런 부분을 발전을 시켜가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이제 국회가 예산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 꼬박꼬박 열심히 벌어서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꼭 감시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민주당 이용섭 의원 전 국세청장까지 만나봤습니다.